박경수 아침 전화 2부 금주의 정치 전망 예고해드린 대로 김찬휘 정치경제연구소 대안부소장, 최순애 시사평론가 두 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먼저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죠. 역시 뭐 가장 큰 관심은 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먼저 최순애 시사평론가께서는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일단 오늘 기자회견이 이제 현장에서는 뭐 한 22명의 기자가 있고 나머지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형식이 워낙 남달라서 그리고 이제 그 영빈관이고 춘추관에서 한다고 그래서 또 우리가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 형식이 어떻게 대통령의 진솔한 얘기, 올 한 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조금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용이 더 중요한데 그 내용에 있어서 가장 이제 핫하고 관심이 많이 가는 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면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정무수석이 지난주에 나와서 언론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미리 했던 거는 뭐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사면을 곧 하겠다 이렇게 딱 부러지는 뭐 이분법적 얘기를 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 공감대 얘기를 또 더불어서 원칙적으로 할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사면이 당장 뭐 예측 가능한 어떤 날짜에 가까운 시일에 이루어지진 않더라도 대통령이 올해 또 신년사에서 통합과 포용을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 포용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그리고 또 이낙연 대표 제 여당의 대표가 이미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든지 이제 그 결론을 지으실 거다, 긍정적으로 대표의 말이 일단 사면을 하는 쪽으로 이제 그 방향을 잡은 거였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의 말을 전혀 이렇게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이제 3월에 이제 퇴임을 하시잖아요. 이제 대권에 도전하려고. 예. 그렇게 보면 이낙연 대표의 말을 어쨌든 이제 결론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면을 할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 사면의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소랑설레 말들이 많잖아요.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 일단 한꺼번에 하기는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뭐 선별 사면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저는 이것이 이낙연 대표의 말이 그래서 일종의 예방주사가 아니었던 건가, 여론의 동향도 살피고 두 분 전직 대통령을 동시에 사면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부분 사면을 하겠다, 선별 사면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닥을 잡으려고 하는 의도도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면 얘기가 자꾸 되다 보면 부정적 여론도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정체되거나 아니면 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본인이 이제 본인 시작하면서 동시에 또 이제 그 두 분 전직 대통령이 지금 현재 뭐 그 감옥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이 마음 아프다는 얘기도 작년에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어쨌든 결론을 사면을 통해서 일정 정도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임기 내에 사면은 거의 할 것 같은데,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원칙적인 답변에 그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시는 거고요. 예, 김찬희 부소장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과거 관례를 보더라도 뭐 신년 기자회견에 그렇게 뭐 깜짝 발언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기자회견에서 사면 얘기를 직접 뭐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사면이 과연 국민 통합인가의 부분에 대해서부터 좀 의문을 갖고 있는데, 네. 정치권 통합의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국민 통합의 사면이 과연 결정적인가, 저는 그 부분에서는 좀 의문이 있고요. 네.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 문제도 있고요. 또는 뭐 검찰 개혁이라든가 공수처 관련 이슈도 있고, 부동산 대책이나 경제회생 방안 등 이런 것이 사실 국민 통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국민이 사실 지금 낱낱이 분열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즉 찢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과연 사면 문제가 국민 통합인가, 정치권 여야 통합인가, 이런 문제에 있어 좀 낡은 시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현 정부가 사실 탄핵에 의해서 등장한 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을 탄핵해서 등장한 정부가
다시 그 전직 대통령을 사면한다는 게 과연 모양새가 적절한 것인가. 저는 사면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 대선에 들어설 다음 정부가 사면을 논의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드네요. 예. 김찬희 부소장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이 사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 원칙적인 답변만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6385님은 최순애 평론가님 지난번 방송을 못 들어서 새 인사가 늦었습니다. 신춘내에도 깔끔한 평론을 기대하겠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김찬희 부소장 얘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예, 그래서 이게 참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이게 이낙연 대표의 워딩을 따르면 그냥 되게 애매모호한 발언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네. 지금 두 분이 동시에 전 정부, 전임 정부 두 분이 다 계시는데 사실은 두 분이 지금 다 똑같이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좀 과거로 돌아가면 검사들이 나온 얘기는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두 전직 대통령이 같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서로 죄질이 다르고 그러나 그러니까 죄질은 이명박 대통령이 더 나쁜데 죄값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많이 치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볼 필요도 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은 이제 거의 4년을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법원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해명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볼 수는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그 다음에 이것이 정치권 내에서 그리고 여권 내에서 시작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거라 하더라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탄핵 정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을 사면하지 못한다? 사면이 그래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거든요. 대통령의 어떤 가치, 대통령의 어떤 감성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것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놓는 게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저는 이 자리에서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좀 너무 추근지심이 일고 연민의 정이 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용서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이건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기도 하고 개인의 감정이긴 한데 그 부분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부끄러운 거 맞습니다. 그래서 사면을 만약에 단행한다면 저는 전직 대통령들이 유감을 표명해야 되고 그 정도 사과가 어떻게 반영될지 그거는 다시 국민의힘 쪽으로 다시 국민들이 어떤 정치적 결정을 하는 걸로 투영이 좀 되겠죠. 네. 5989님이요. 대통령의 사면 권한은 올바르게 행사해야 합니다. 둘 다 사면은 옳은 방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적 사면론을 얘기를 하시는 건데 김찬희 부소장께서는 그 언론에도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선별적 사면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사면권이라는 게 사실 왕조 시대 때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과거에 군주정 때 군주가 말하자면 이제 어떻게 사면을 하면서 말하자면 군주의 막강한 권력을 이제 행사하는 거죠. 지금도 많은 민주주의 정부에 사실 사면권이 있는 나라가 꽤 있습니다만 과연 그 법원에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 행정부가 사면권을 남용하는 것 자체가 선별이라 한다 한들 이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별을 한다고 할 때 과연 법원이 다 선별을 해서 확정을 한 것이고 법원이 선별을 해서 형을 정한 것인데 이거를 행정부의 수반이 그걸 선별을 해서 이 사람은 과하다, 이 사람은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과연 미세한 판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면이든 선별적인 사면이든 이 사면에 갖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여론을 김찬희 부소장께서는 담아주고 계시고 또 원칙적인 얘기입니다만 좀 긍정적인 사면의 긍정적인 효과들을 또 최순애 평론가는 담아주고 계신데 참 청취자분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2995님은요. 최순애 평론가님의 시사평은 언제나 편안하고 균형감이 있다고 사면에다가 이제 힘을 실으시는 거고요. 4388님은 김찬희 부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대로 크게 보시는 분이네요. 이렇게. 이 부분 역시 이제 사면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또 계신 분인데 아무튼 오늘 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어떤 답변을 대통령이 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부동산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 같은데 최준혜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민생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경제 상황도 그렇고 또 작년에서 들어서 이제 그 현 정부의 그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온 터고 지금 뭐 아파트 값이 뭐 올해만 해도 지난 1년간 뭐 서울이 한 뭐 13%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 전세값도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주의 문제, 그러니까 주택의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서민들이 뭐라고 해요? 미친 집값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가 어쨌든 해결을 하고 현 정부 내에서 완성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아파트 문제, 집값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정도의 선에서는 아마 뭐 마무리는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현실 가능하겠네라는 어떤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뭐 네. 설 전에 이제 변창흠 장관이 구체적인 공급 대책 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그 기조 속에서 오늘 아마 대통령이 질문에 따라서 그 공급 대책에 대한 발언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신년사에서도 이제 주거 문제 어려움으로 이제 그 국민들한테 매우 송구하다 이런 이제 어떤 사과성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어떤 뭐 태도를 보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런 공급 대책을 하겠다. 이런 아파트를 짓겠다. 뭐 남은 이제 임기가 내년 3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실제 뭐 1년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뭐 아파트가 다 지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공급 대책에 대한 그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히지 않을까라는 뭐 예상을 해봅니다. 예. 김찬희 부소장께서는 이 전직 대통령 사면론 외에 좀 어떤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계세요? 일단 뭐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새로 이제 출범하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 퍼스트 해갖고 사실 동맹 관계가 많이 좀 약화됐죠. 미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또 올림픽이 일본에서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전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또한 거론돼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 문제, 특히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이 재난지원금도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말이 나왔으니까요. 이 재난 기본소득, 이 경기도에서 이 10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당 내에서는 좀 이 부정적인 기류가 있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오늘 원래 이제 이재명 지사가 기자회견이 원래 예상돼 있었죠. 예. 대통령 기자회견하고 이제 겹치기 때문에 연기한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제 여당 내에서는 이제 보편적 재난지원금 쓰면 이게 이제 소비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에 쓰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 오히려 방역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이제 주장되는 이유는 선별이라는 게 말은 참 좋은데요. 네. 제대로 선별하기 어렵다는 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선별하다 보면 아주 과학적으로 적절하게 지원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조건의 좀 미흡함이라든가 정보의 부족이라든가 또는 행정상의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정말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고 안 받아도 될 분이 받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전체적으로 미흡하게 지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 실제로 부족한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지급 자체가 기본적으로 선별 지급에 오히려 그 취지,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된다는 그 취지에 맞도록 지급하는 방식이 오히려 보편적 지급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보편적 지급 방식이 많이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많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지금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 제기 이후에 계속 오르고 있는 부분들. 최순혜 평론가께서는 그 재난 기본소득, 경기도가 하고 있는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일단 이재명 지사는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 뭐 보편적 복지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고
그걸 또 행정 뭐 성남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그거를 이제 행정을 통해서 이제 입증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예. 저는 그 기본 본인이 걸어온 그 행로를 보면 그게 일관성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일단 이것이 의회가 먼저 이제 제안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의회가 먼저 제안을 했죠. 네, 그런 이제 어떤 모양새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기도 내에서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방역 자체 그리고 방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대응 이런 것들 자체는 사실은 이제 전국 단위에서 저는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일단 네. 중앙정부가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4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를 지금 막 고민하는 것 같아요. 보편적인 복지, 그러니까 보편적 내지는 이제 기본 재난지원금 전 국민한테 주는 걸 왜 하고 싶지는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국고의 문제가 분명히 저는 있거든요. 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아까 우리가 양극화 문제도 얘기를 했어요. 사실 코로나 시국에서 잘 사는 분들은 더 잘 살게 되고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려워지는 지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선별의 문제가 있다는 건 압니다만 최소한 상위 3% 내지는 최소한 상위 10%는 저는 제외하고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은 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이런 결정들이 저는 중앙에서 지역적 편차와 지역적 부조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중앙정부 차원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떤 의사결정 과정과 합의가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청취자분들 문자를 조금만 좀 소개해드리면 1074님 전직 대통령 사면 꼭 필요합니다. 정치 보복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9241님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합니다. 사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0653님이요. 두 분 말씀 시원시원하게 하십니다. 예. 어떤 의견인지 좀 궁금합니다. 0653님은. 2995님도요. 예. 이 월요일 이 코너를 들으면 좋은 책 한 권 읽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두 분에 대한 이 평론에 또 힘을 실어주셨네요. 아무래도 뭐 가장 큰 관심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여야, 짧게 좀 지금의 추세를 좀 짚어보도록 하죠. 여당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물론 지난주에 이 시간에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1월 중에는 입장을 밝히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출마 가능성에 좀 무게가 실리는 건가요? 김찬희 부서장님? 네, 그 15일에는 뭐 이제 뻑국새 한 마리 산을 깨울 때 이런 이제 SNS에 글을 올리시면서 약간 이제 고심을 하는 것처럼 이제 보였는데 네. 어제 이제 나온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굳히고 여당 인사들과 본격적인 접촉에 나선 것으로 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많이 만날 수가 없으니까 2명, 3명씩 이렇게 소규모 만남을 하면서 왜 출마 결심이 늦어졌는가 이 사정을 설명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서울시장 출마를 결단하고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출마할 가능성이 이제 낮아지는 거네요. 네, 김동연 부총리 스스로는 좀 정치에 대한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도 어떤 모임도 만드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여권에서는 이미 지나간 소설이다. 예, 이미 지나간 얘기다. 소설을 쓰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김동연 부총리는 아마 아닐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장은 뭐 많이 아시다시피 정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하지만 매우 정치적으로도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당선되기 쉽기 때문에 김동연 부총리 갖고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여당은 이제 그러면 이 박영선 우상호 박영선 양자 대결 구도가 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최순애 평론가께서는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일단 여당 광역단체장의 원인에 의해서 이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책임론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4년, 그러니까 횟수로는 5년 차 이루어지는 이제 보궐선거라서 이제 심판론도 돼도 될 거고 그래서 사실 여당 내에서는 이제 어떤 그 경선 과정에 흥행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인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 물론 선거는 치러봐야 하지만 될 가능성,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의 지지세가 좀 떨어지고 있는 하락세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지만 어쨌든 해봐야 된다, 해볼 거라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제 여당의 입장에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관력 있는 두 분이 나오는 것이 민주당 내에서는 승산이 있는 나름대로의 대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네. 저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보궐선거의 책임론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이제 지난번에 지난주에 서울중앙지법원에서 판결을 하나 내린 게 있어요. 그 박원순 전 시장의 그 피해 여성이 이제 성추행을 당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어떤 법원의 이제 그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이 사실은 뭐 법적 판결이 있기 전에라도 박 전 시장의 어떤 그러한 선택으로 인해서 사실은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는 뭐 어떤 이유도 증거도 필요 없는 것들을 이제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박 전 시장이 지금 뭐 이승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이상은 뭐 법적인 재판이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책임이 있고 원인이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리고 후보들이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찾아가서 사과하든 어떤 식으로든 사과를 하고 선거 레이스를 저는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야당으로 좀 넘어가 보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에 나경원, 또 어제는 오세훈 전 시장이 출마를 선언했는데 야권 구도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순애 평론가께서 얘기해 주시죠.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면 안철수 대표는 이제 국민의힘 입당을 안 한다는 거고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합당 안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네. 이제 결론은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이제 경선을 치러서 뭐 자당 후보를 뽑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자당 후보가 여론이 높아지고 지지세가 아마 결집이 되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아마 3자 구도로 치르려고 할 수도 있어요. 단일화 시도를 하지 않고. 네. 그랬을 때 이제 본선에서 그 어떤 승률 이거는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자 구도라도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어떤 증거를 갖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가 돼야 국민의힘에서 아마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승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워낙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의 그런 감정의 골이 깊어서 네. 이것이 이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또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죠. 김찬희 부소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멘트 하나만 해주시죠. 저는 이게 역사가 10년 전으로 돌아가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오세훈 전 시장은 10년 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만든 사람이고 안철수 대표는 10년 전에 서울시장 후보를 포기한 분이고 나경원 전 의원은 10년 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진 분인데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과연 알겠습니다. 새로운 역사인가 하는 생각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예, 짧은 평, 잘 들었습니다. 금제정치연망 오늘 여기까지 듣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찬희 정치영재연구소 대한 부소장,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